국가의 책임을 가족한테 떠밀어버리는 요런 그런 거죠.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소극적인 책임이 가족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왜? 가족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아니 그 국가가 안 해주려고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긴 게 바로 부양 의무제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가 돼요. 국가가 그 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가족에게 장애인 또 가난한 자들의 어떤 책임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가족들한테 떠넘기는 형태. 정말 비겁한 정권, 비겁한 국가라는 거죠. 유럽의 선진국 사회들은 그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무 상관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자마자 태어난과 동시에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가족들이 아니 가족이 세금을 족발라 내나 씨발. 가족이 국가에 대해서 사회적 기여도를 왜 하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가족이 책임을 못 지고 개인이 책임을 못 질 때 국가가 더불어서 함께 책임지고, 이웃이 함께 책임지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국가가 함께 책임져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부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국가주의, 국가 아나키스트, 그죠? 무정부주의, 정부는 필요 없다. 씨발, 우리끼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면 된다. 굳이 우리가 국가가 왜 필요하나? 왜 우리의 권력들을 정권에 주냐? 뭐 이래갖고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거고, 그 다음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장애인 등급제. 그 등급제를 깨버려야지 부양의무제라는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양의무제를 해결할 때 또 등급제가 깨진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국 장애인 차별협회연대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함께 싸우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있다. 이 이런 엄혹한 현실에 저기 미쳤구나 내가. 우리 꼭지가요, 꼭지가 이게 선반이 올라가가지고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막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다. 참 한장하겠네. 그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청와대 비아그라,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샀다. 아니, 야, 네가 그거를 맨날 네가 범인이 니구나. 이리 와, 이 자식아. 아, 이 썩을 놈. 야, 이거를 휴지를 이 새끼 물을 떴다. 야, 하여튼 선반 위에 테이블 위에 화장지가 있으면 이거를 지가 물을 떴다가 늘 떨어뜨리면은 우리 코야하고 둘이서 합동 공격으로 휴지를 다 뜯어먹어. 그래서 이 두루마리 휴지가 남아나질 않아. 골 땐다 지금. 아, 저씨. 어쨌든 방송 중간중간에 하여튼 아우 저씨,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저거. 아 저거 진짜. 야, 아 저거지. 저기 어디 인상을 기리는 저기 새끼, 저거 우째야 되나 저거. 와, 아주 시행까면서 인상을 팍 쏘고 막 100개로 때려볼래, 빨간기로 때려볼래. 새끼야. 어이씨. 아, 방구석으로 톡 깨가지고 새끼 째려보고 있다. 뭐라 했다. 하, 저 까칠한 저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예. 예, 맞아요. 힘냅시다니. 그런 것도 같아. 저기 요즘 계속 그 그리고 요즘 제가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밝힐 단계는 아닌데 어저께 이게 밝혀진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언론화 지금 되기 시작했고 작업이 됐는데 1차적인 거는 추정 60분을 통해서 나왔던 은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은비 사건 아세요? 은비 사건. 경기도 포천, 그 대구 두 군데서 아이가 그 애가 사망을 했어요. 왜 사망했나? 아동폭력. 근데 그 아동들은 뭐냐? 입양 가정이었다. 입양 부모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아동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다. 이게 안겨가지고 사람을 딱 띄 쳐다보고 있네. 요 년이 꼭지년입니다. 이 미친년이 뭘 쳐다봐 이것이네. 눈 깔아. 그렇지. 눈 깔아. 그렇지. 그 인연이 지금 휴지를 뜯어먹고 사고를 쳐놔놓고는 혼내키가 도망갔다가 다시 와갖고 아부 떨다가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은비 사건, 은비 사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지고 어저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했나? 하여튼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고 지금 대구에서 대구 법원 앞에 대구 검찰청 앞에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인 시위를 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인 시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박근혜 타도도 전국에 새누리당 해체 전국에 맞물리는 바람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화 여론화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알려졌다 겉으로. 겉으로.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주 부패한 사회, 전형적인 사회가 부패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걸 제가 이제 깨닫고 이 사건을 제가 이제 따라 붙어 갖고 보면서 이 사건을 이제 따라 붙어 보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게 제가 이 방송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하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 정치가 썩으면 사회가 썩고 사회가 썩으면 나라 전체가 썩는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정치가 썩으니까 해쳐먹을 게 없어서 이것저것 다 해쳐먹는데 하다못해 입양 아이를 입양하고 말고 하는 과정에서도 해쳐먹는 게 있더라. 와 씨발 애를 갖다 팔고 사고 애를 그래서 사갖고 그 학대를 하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이 씨발 그냥 파묻어버리고 이 무슨 이런 미친 나라가 있냐. 정말 이렇게까지 사회가 썩었는지 몰랐다. 정치가 썩고 사회가 썩으면 나라 전체가 썩는다는데 정말 곳곳에 정말 이렇게 와 이랬어. 야 내가 아무리 노동운동 장애운동 한다고 그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힘든 현실들을 바라보고 내가 분노하고 울고 불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했지만 와 내가 참 이렇게 썩은 줄 나 진짜 몰랐다.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은비 사건. 은비 사건, 포천 사건, 그게 가지고 있는 핵심이 바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그런 건데 그 사회에 썩었다는 그 부분까지 아직 접근도 못했어요 지금. 접근도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개인이 어떤 미친 하나가 미친 사람이 애를 그냥 패죽인 걸로 요렇게만 보고 있다. 그래서 야 정말 또라이가 나왔구나, 또라이가 애를까지 다 죽이구나, 요렇게 이렇게 개념을 잡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보다 더 문제적인 거는 사회 구조적인 부패 정도, 사회 구조가 썩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아이의 목숨을 갖다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다루어가지면서 자기네 부와 자기가 권력과 사회적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아이들도 희생당하고 있구나. 4살짜리야. 응? 만 3세잖아. 이런 아이를 죽여서까지 사회적으로 호요식하고 살고 있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방송 하다 못하다 하는 것도 사실 요거하고 조금 관련이 없진 않아. 그래서 좀 그렇고. 근데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인데 이걸 조금 제목이 그래요. 4살 은비의 억울한 죽음 왜 분노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서 오히려 또 그거 못하게 됐네. 닌기리 씨발. 테터데스크 관리자 테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박명록 후원하기 바보기자 태그 미디어로그 위치로그 박명록 괴뢰자 글쓰기 4살 은비의 억울한 죽음 왜 분노하지 않을까? 집중 조명 2016년 11월 22일 18시 26분 지금부터 4살 은비의 가엾고 슬프고 너무도 억울한 죽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은비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추억으로 남길 무렵 한 아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심정지가 된 은비가 병원에 실려온 것은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41분쯤 의료진도 놀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살아남을 가망이 없었고 살아난다고 해도 장애 등 후유증이 우려됐습니다. 은비는 병원에 실려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가느다란 생명을 연명한 지 3개월째 꽃다운 어린 소녀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은비의 짧은 생은 너무 기구하고도 아프답니다. 은비는 2012년 9월 태어났고 엄마는 자신의 성을 따서 예쁜 꽃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지금의 은비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은비는 엄마의 바람대로 꽃처럼 자라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불우한 삶을 이어받았다고나 할까요? 은비 엄마는 간 17살 된 미혼모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닐 나이에 동생 같은 딸을 낳은 것입니다. 중졸 학력이 전부였던 엄마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이 사귀던 남학생과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은비 엄마가 쓴 기록을 보면 부모는 어릴 때 이혼하고 진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며 성장했다고 나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했기에 딸은 누구보다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17세 미혼모와 딸은 사회통념상 외딴 섬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곁을 지켜야 할 어린 아빠는 모녀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은비를 출산하자 한동안 함께 있다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고 연락마저 끊었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가장 큰 버팀목이 돼야 할 아빠는 이렇게 모녀를 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지만 최소한 아빠로서의 책임은 져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17세 엄마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는데요. 은비의 분유값이라도 벌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24시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었고 이렇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기에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2014년 1월쯤 서울의 한 24시간 아동복지시설에 은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은비 엄마에게 보육료를 감당하는 것도 힘에 겨웠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엄마는 결국 2014년 3월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딸을 맡겼습니다. 당시 은비는 17개월이었고 한창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은비의 어린 엄마는 이 땅의 미혼모가 얼마나 힘든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은비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조차 17세의 미혼모가 된 소녀에게 차가웠습니다. 결국 입양을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은비는 2014년 6월 서울 소재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입양원에 입소했습니다. 한창 재롱 떨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은비 엄마는 입양원에 전화를 받습니다. 은비가 곧 입양될 것이니 마지막으로 만나보라는 것이었는데요. 눈물의 상봉이 이어졌고 은비 엄마는 딸과의 인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2달 후 은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한 가정으로 입양을 전제로 위탁됐습니다. 이것은 어린 은비에게 닥치는 잔혹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엄마가 될 위탁모가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증상이 있었고 하루에 한 끼 밥만 주었습니다. 화가 나면 은비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변기에 머리를 감기는 등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는 은비가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며 파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입양 체험한다고 데려다가 심한 학대를 하고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린 것입니다. 은비는 이렇게 첫 양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은비는 4개월 만에 입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 후인 지난해 7월 말 이번에는 대구에 있는 한 가정으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양을 전제로 한 가정 위탁을 갔습니다. 양부모는 이곳 입양원에서 6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으며 은비를 입양할 당시에도 2살 어린 남아도 함께 입양했습니다. 은비는 이곳에서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지난 4월 전하트륨 혈증으로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 증상에 대해 김은희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는 물고문을 당했을 때 보이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은비의 상태를 살펴보다 온몸에 멍과 화상 자국이 발견되자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의료진이 상황을 오인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은비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3개월 후인 7월 15일 은비는 의식을 잃은 채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습니다. 병원에 왔을 당시 은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몸 곳곳에는 화상 자국과 시퍼런 멍으로 가득했는데요. 양아바는 경찰에서 은비가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해 응급실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아바는 이전에도 대구의 다른 병원에서도 신고됐으나 무마됐다며 의료진을 말렸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고 이전 병원의 의료진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경찰에 알려줬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조사에 들어갔고 양부모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사이 서울가정법원은 은비의 입양 허가를 결정합니다. 예비 양부모의 학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양 허가가 난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희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는 입양 체험 과정 중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입양원과 입양 체험 가정이 은비의 상태를 숨기고 입양 허가를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엄마는 경찰에서 상처와 대인 자국은 은비가 잘못해서 생긴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은비가 연장하고 자해하고 머리 박고 문제 행동을 했다며 은비 탓으로 돌렸는데요. 화상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은비가 아몬드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데인 것이다. 토스트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데인 거다라고 했고 멍은 멍이 아니라 몸과 반점이 다른 애보다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은비처럼 입양된 오빠를 조사했습니다. 은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이 아이도 양엄마처럼 은비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양부모와의 생활에 힘든 적이 없었다며 은비가 막대기로 자신의 몸을 때리고 머리를 땅에 박는 자해 행동을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화상에 대해서도 짜파게티 국물을 쏟아서 화상을 입은 것이고 엄마가 약을 발라주고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도 은비의 상처를 동생 탓으로 돌렸으나 전자레인지에 아몬드를 넣고 돌리다가 데이고 토스트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데인 것이라는 양엄마와 말이 달랐습니다. 은비의 같은 상처에 대해 각기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양부모가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은비의 입양된 오빠도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해보니 이마, 눈, 턱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오빠는 은비가 때려서 생신 상처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양부의 학대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양부를 아동학대로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은비가 숨지면서 양부에게는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양부모 측은 변호사를 4명이나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등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며 재판부의 양부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세 미혼모에게 태어난 후 엄마 아빠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숨진 은비. 언론에서도 외면받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소외됐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은비에게는 예쁜 꽃 이름이 본명으로 지어졌지만 독특한 성과 이름 때문에 친모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실명 대신 지금의 은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은비가 입양되면서 성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본명인 꽃 이름은 온데 간데 사라졌습니다. 죽어서도 이름을 숨겨야 하는 4살 은비의 슬픈 사연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은비의 마지막 길은 다행히 친엄마의 품 안에서 보내졌다고 합니다. 시신은 부검한 후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은비 시신이 화장된 후인 11월 5일부터 김은희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입양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어린이들을 상품 취급하는 입양체험, 아동 쇼핑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비는 법에도 없는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 2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 아동을 입양가정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은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번이나 예비 입양가정에 보내졌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예비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반환된 지 1개월 만에 2번째 입양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입양 체험은 입양을 전제로 한 가정에 아이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은비 사건처럼 자칫 아동 쇼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입양 체험 기간 동안은 누가 아이의 법적 보호자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입양법제도 하에서 아동이 어떠한 양부모를 만날지 여부는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로또와 같다고 말합니다. 현행 입양제도 하에서는 은비와 같은 불행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살 은비의 참혹한 죽음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은비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은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정낙인.com 시사저널 탐사보도팀장 출신 정낙인 기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힘없는 약자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SNS 시민동맹 산하 1인 미디어입니다. 받은 트랙백이 없고 트랙백 주소 www.지온그래킨.com 웹링크 라이브 야, 아이고, 참 힘든 현상인데 힘든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요, 힘내시다니.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저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 몰라. 솔직히 저는 제가 위로를 받고 싶어. 돕는다기보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더라고.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파고들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 그냥 이게 단순하게 우리 노동판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가난에 찌들려 갖고 손배소 가압류에서 목을 매서 죽고 하는 그 용역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것들도 참 분노한데 이 4살짜리 애가 어떻게 저항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사실 저는 부검을 같이 못 따라 들어갔는데 이 대구 면목부의 김은희 대표는 부검을 참여를 해서 부검을 원래 또 이게 개인적으로 좀 부검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있는데 불구하고 이 부검을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했어. 이 상황이 이 말에 따르면은 애 몸에 온데 담배자국 담배불 찌죠. 담배빵이라 그러죠. 그 화상 자국이 그리 많더래. 있을 수가 없잖아. 4살짜리 애가 담배불 찌지는 고통을 어떻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디 뭐 반항도 못하고 그 비명 지르고 울고 비게 더 하겠냐고.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첫 번째 이게 가톨릭대 병원에 왔을 때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해서 딱 차단하고 그랬으면 아이는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무혐의 해가지고 가정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야. 그 집에 가가지고 있다가 몇 달 뒤에 뇌사 상태로 경북대 병원으로 실려간 거야. 그때 왔을 때 병원에서 경찰하고 아동보호 신고해갖고 출동해갖고 조사를 제대로 해서 냈겠는데 조사해놔갖고 무혐의돼.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경찰이 썼고, 그죠? 그 아보전이라고 그러죠.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양부모의 말을 듣고 양부모가 아이가 학대를 한다. 애가 자학해서 생긴 거다. 애가 어떻게 담배빵을 지가 지 몸에다 담배빵 먹나 4살이. 그 이야기를 믿었다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들은 도대체 믿어서 믿은 건지 믿고 싶어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조사를 안 했는지 어쨌는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전문기관조차도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썩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 거대한 썩은 사회하고 맞부딪혀서 싸운다는 게 와 진짜 우리가 흔히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표현하기를 하는데 이거는